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명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43만 시민 여러분, 오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흔적 지우기에 맞서 8차례의 규탄대회와 41일간의 천막 집회를 오늘부로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흔적이며 역사입니다. 특히 산업화, 근대화를 이끌었던 우리 국민 대다수의 역사는 박정희라는 지도자와 함께 숨쉬고 있습니다. 지울 수도 지웠어서도 이제는 지난 반세기의 땀과 눈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의 성장을 위해 헌신하신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라도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저는 장세용 구미시장과의 만남을 갖고 협치를 통해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구미 발전에 힘을 모으고자 약속을 했습니다. 장세용 시장의 고뇌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생각 보존회를 이끄는 저로서는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외쳐온 박정희 역사자료관과 새마을 테마공원, 새마을과 보수진보를 넘어 구미 경제가 먼저라며 원한대로 진행한다고 정치적인 결단을 양보하신 구미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미 시민 여러분, 구미공단이 지금 40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구미공단이 무너져 가는데 우리 또한 협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미공단 역시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이며 흔적입니다. 우리 다같이 힘을 모아 내륙 최대의 구미 수출공단인 공단을 다시 살려 사람들이 모이고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구미 경제건설에 힘을 모아줍시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집회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박정희 역사지우기 반대 보훈국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수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흔적의 주기를 우리가 규탄을 하면서 그에 대한 관심도를 이렇게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영남저널의 발행인입니다. 47일간 농성을 했는데 그 농성을 지지하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하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결산함에 이해 덕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 승복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이 양해를 했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시장님한테 이번 사태를 마무리함에 사과 내지 유감 표명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전 회장이 설득을 해서 그 자리에 물론 저도 있었습니다만은 성명서 내용대로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 뒷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사과도 없이 이렇게 합의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에 따라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시장실에서 2, 3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참여연대나 혹은 경실련 또 민노총, YMCA 기타 등등의 7개 단체가 시청 앞에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중단하라, 또 역사박물관 건설하고 있는 걸 중단하라 하는 그런 농성을 매일 해왔습니다. 그래서 생가보존의 추모단체가 지금 현재 구미에 1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생가보존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지금 그렇게 농성을 하고 있는데도 생가보존에서는 아무 대책도 없이 그러겠느냐 해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회를 열어서 도저히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도 시장실에서 만약 이 사람들, 당신들 시장이 이제 민노총이나 이런 사람들 회장단들하고 불러서 술을 자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회유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구미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장외 농성을 하겠다라는 시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이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는 그럼 10월 달부터는 계속 역전의 집회 모임을 갖고 투쟁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시장을 내가 여러 차례 만났는데 자기도 정말로 왜 그렇게 나는 당신이 43만 시민의 대표지 열린우리당의 대표로서의 시장은 됐지만은 그러나 전체 시장된 입장에서는 이번 행사를 보더라도 탄신일 행사다, 또 추모 11월 행사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떳떳하게 참석하고 시내 시민들 전체를 뜻을 모아서 시장 그 행위를 해 나가야 되지. 어떻게 편파적으로 그렇게 난 참석 안 하겠다 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게 된 동기가 거기 있고, 그 이후에 시장도 많은 이 생가의 11.6 행사나 단신의 행사에 참석 안 한 것을 후회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봐서도 우리가 합의를 해서 정말 구미시장이 또 저 영남 후배입니다. 그래서 나도 어제 그저께 토요일을 만났어도 다른 시장보다도 영남대학교 후배가 시장 되니까 나는 내 속으로는 좋다, 축하를 한다. 그렇지만은 그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나는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다라고 단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 질문은 이 태극시보다도 더 중요한 상황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17일 날 밤에 7시에 천막과 현수막을 철거 앞서서 어제 김재상 의원을 비롯해서 13명이 예산심의 일주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본에 지금 그런 거는 왜 좀 안 나섭니까? 나설 용이 없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건 어제는 아닙니다. 하여튼 그거는 그때 이해 가서 이장을 앞세워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저는 답변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분이 대표 최영입니다. 지난 41일간 천막 집회 고생자가시고요. 저는 생가보존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거 한 5년 전에 생가보존회가 변해야 된다는 기사를 썼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전병회 회장님이 우리 사무실에 일주일간 출근하시고 농성했는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사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사무실에 명함법을 시위했는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말씀 올리자면 그때 제가 했는 충언을 들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했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 노무현 대통령은 재단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화마을을.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제가 알기로는 연간 3억이나 생가보존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 두 가지 탄생제하고 추모제에 관해서 한 8천만 원 예산이 들어가고 나머지 한 2억은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또 공무원 5명 있는 급여는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들 급여까지 하면 시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진보단체에서 이런 항의를 하고 박정희에 대한 표면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생가보존회가 탈바꿈을 해서 좀 이거 뭐 이사들도 한 번도 안 오시는 건데 생가보존회가 새로운 각오로 한번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봉화마을문을 새마을 회장도 지금 자부담을 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뭐 각 단체마다 라이온스, 로타리 다 회장들이 자부담을 내고 회원들이 17만 기금을 모아서 운영을 하는데 유독 생가보존회만 전적으로 시에서 예산은 지원을 받고 그 예산을 다 받아서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니까 이런 말썽이 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가보존회가 앞으로 어떻게 탈바꿈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각오가 계시면 바로 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한 2010년도에 들어서서 제가 김재학 전 회장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이사로 있었습니다. 박재홍 의원이 국회의원 그만두고 돈을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김교홍 씨, 문대식이 상무동에 시의원 하던 이 의원님 또 7분이 또 경찰관으로 계시던 그분 고인이 됐습니다. 7분이 이사로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크게 뭐 할 일도 없고 해서 김재학 회장님이 회장직을 맡아서 그러니까 오랜 동안 했습니다. 하다가 갑자기 작고가 되니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새로 사단법인을 구성을 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할 적에도 이걸 자립을 해보자 해서 제가 한 달간을 시도를 해봤어요. 고마, 옥수수, 땅콩, 뭐 보리개떡, 보리감주 해서 그때 1,000원 받던 걸 지금도 1,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때 고구마 한 상자에 10,000원 했는데 지금 45,000원, 40,000원 합니다. 이래서 그거를 좀 올리자고 하니까 시에서도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오는 손님한테 하기 때문에 절대 인상하면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가 지금도 현재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리고기 체험장이나 할 적에도 상무 동민들도 뭐 우리가 크게 이문 있는 장사를 하는가 싶어서 해봐도 실질적으로 적자입니다. 그래서 막걸리 정도 팔고 보리감주에서 조금 흑자 내는 걸 가지고 케이크를 내어도 지금 현재도 적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새로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생가보존의 이사들이 사실은 지난번 남유진 시장이 도지사 출마하기 전에 이것을 그만두자 전체적으로 대충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세대 교체를 시키고 또 구미도 새마을 테마파크도 확장이 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뭐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계속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래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남유진 시장이 여태까지도 우리도 돈을 매년 이사들이 50만원, 30만원 또 근 10여 년 가까이 우리가 역대 대통령 생가를 방문합니다. 산업지탄 목포도 2번이나 갔다 왔고 광주도 갔다 왔고 거제도도 갔다 왔고 역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거기에 서울만 안 갔지 그 외에 역대 대통령은 그 지역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 생가도 갔다 오고 그래서 각 지역에 갈 때마다 사실은 우리 돈 전부 다 내가지고 그렇게 갔는데 시장이 내가 남유진 시장도 당신이 우리 이사들 어디 선진지 견학한 데서 음료수 한 박스를 실어봤느냐 그렇게 내가 농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의원에 주는 것은 그 당시에 시장하고 지사가 일단은 그나마 인건비 안대하고 밑에 보리고기 체험장하고 하는 식구들을 보는 관계는 지금 현재 월급 보수 받는 게 9명입니다. 그 외에는 뭐 저희들은 전부 다 무료 이사들도
우리 돈 내가지고 우리가 오지라는 건 전부 다 충당해왔지 시에서 보조금 받아가 우리가 뭐 선진지 견학하고 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내년이나 임기가 2020년도에 저희들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하락해도 여력도 없고 기운도 없고 해서 전부 다 그만두고 세대 교체를 하락합니다. 차제 좋은 분들 지난번에는 뭐 남유진 시장이 우리 보고 갑자기 그만두시면 좋겠다 과장하고 국장을 시키거든요. 시장이 직접 나와서 그동안에 정말 고생했다 하고 밥이라도 한 그릇 사고 내가 도지사 나가는 이러한 꿈이 있는데 했으면 저희들도 하나도 오기로 그냥 과장 내가 초대 백세현 시장부터 박병렬 시장까지 역대 꿈이 주인으로서 나는 그 사람들 경주 가면 경주시장 한 달 내에 내가 가서 여기에 그 당시엔 내가 통대대의원 당의 상무국장 했으니까 그 지역에는 다 유지고 유명인사입니다. 이래서 안동시장에 신우균 갔을 때도 신우균 시장에 정동호 지금 시장을 지냈습니다만 저하고 같은 당의 사무국장을 해서 정동호한테 연락해 그 지역에 유지된 기관단체장들 못 알아. 그럼 우리 세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거기 가서 먹고 우리가 가는 공은 다 털져가 당분간 이 돈 쓸 때는 지역 손 내밀지 마라 이렇게 하고 경주 가서도 그랬고 포항 가서도 그랬고 제가 이대 시장이 상봉구에서 내려와서 이사가 그때 말고는 백세희 시장부터 제가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달 내에 찾아가서 내가 우리 지역에 사또를 하다 갔으니까 그 지역에 좀 잘 봐주시오 하고 내가 부탁한 적이 있어. 그래서 이종주 시장이 저보다 나이가 2살 많은데도 꿈 있는 친구 하자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도 호영호재를 합니다. 그냥 안으로 지내는. 잠깐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요. 네. 제가 질문 드리는 의도하고 좀 뭐 다른 쪽으로 나가는데 연간 3억이라는 예산이 나가니까 그 3억이 인건비 물론 포함해서 나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추모제하고 탄신제에 뭐 7, 8천만 나가는 나머지는 2억이라 하는 돈이 관리비로 나갑니다. 운영비로요. 그래서 인건비가 운영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생가보존회에서 뭐 자생적으로 그 문화해설사를 하든지 공무원들 5명 빼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 쪽에서 그런 이제 항의가 진보 쪽에 3억이라는 예산이 생가보존에 들어가니까 생가보존에 3억이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노무현 재단에서는 똑같이 그 간에서 지배를 하더라도 노무현 재단은 시에서 운영한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구미도 박정희 대통령 생가보존에서 전적으로 시에 간에 탈피해서 한번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우리 기자분 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도일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요일 날 12시에 장성엽 시장님하고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시장님하고 관계되어 있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시장님하고. 박정희 역사 자료관 문제는 어차피 원한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미시의 자유한국당 의원이 12명이고 더불어민주당 8명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이 그 새마을 테마 공원 운영 문제입니다. 이 새마을 테마 공원 운영 문제가 지금 임시 개관을 했는데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는 사실은 전시 행정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개선해 나갈 것이냐, 또 생가보존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문제도 어떻게 하면 개선해 나갈 것이냐. 자, 생가보존에는 기존에 있는 보수 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견제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생가보존이나 박정희 기념 사업에 조금 견제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좌파 시민단체가 아니라 우리 보수 단체 자체가
우리 박정희 기념 사업을 한번 손을 한번 여론을 한번 모아줘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체적으로 새마을가를 비롯하여 새마을평화공원, 박정희 역사자료관, 또 생가보존회 기념사업 등을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저희들이 여론을 모아보자. 앞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드리자 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의 주된 목적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장수영 시장을 만나면서 저하고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이 보수의 가치가 사실은 잘못 전달됐어요. 박정희 정신이 여기 계신 분들, 언론인들은 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덕에 먹고 사시는 분들, 지금 부자가 되어 계신 분들은 보수 정신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신은 개혁 정신입니다. 개척하고 또 새로운 또 길을 가보자 노력했던 정신인데 그 기존 타성이 젖어가지고 있던 우리 구미에 있는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천막에 한 분도 안 오셨어요. 기존 세력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받는 게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제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최인희 기자가 얘기한 대로 3억의 보조사업비 3억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요. 3억에 그거는 생가보전에 대한 일이라 가지고 생가보전에서 한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주시죠. 지금 그 3억에 대한 그거는 인건비가 한 2억 나갑니다. 그 다음에 추모제 39주기니까 추모제 한 1,800만 원, 2천만 원. 그 다음에 탄신일 행사는 뭐 가수도 부른다 행사가 광범위하고 하니까 지금 현재 5천만 원 가지고 전체 추모제를 지닙니다. 그래서 제사 상세리고 뭐 탄신 행사하고 그 하는, 그러니까 저는 깊이 관여는 안 했습니다만은 한 5천만 원 들어오고 그래서 7천만 원. 기타 뭐 향촉대다 그게 뭐 전화비, 신문대, 향촉대 뭐 하여튼 그런 기타 잡비가 한 달에 200만 원 들어가요. 그게 2,400만 원. 그러니까 한 3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인터넷 뉴스 김종수 기자입니다. 조금 전에 그 생가보존회장님께서 장소영 시장님께서 이번에 탄신제라든지 기타 이런 거에 참석하는 걸 후회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종률 사무총장께서 아까 뭐 보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시장님도 한 정도부터는 이제 이런 상황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생가보존이라든지 새마을 근본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단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건물 짓는 거라든지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내부에 대한 일단 변화 그러나 새마을에서는 아무런 변화에 대한 일단 답변도 없어요. 그리고 생가보존 회장님하고 동국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서셔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미 어떤 대표 기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뒤에서 조용히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가보존 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 후회하신다 하는 그런 시장 말씀은 지금 현재 이 시의 국과장, 문화담당 과장이나 국장한테도 내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정말 시장이 앞으로의 구미 시정을 화합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에 꼭 참석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비서실장 하는 신 실장인가? 네. 신 실장한테도 내가 2차례는 전화를 해서 시장 보관이 어떠냐 해서
참석하는 각오 문제는 뭐 참석할 것 같습니다. 또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어쩌면 오후 6시, 5시에 참모회의가 있으니까 그것도 결정드리가 내일 아침 연락하겠습니다. 그래도 또 지나도 그만이라. 그래서 국장도 전체적인 이 입장에 대한 걸 저한테도 수시로 이야기를 해주고 나도 묻고 이래서 그동안에 참석하는 걸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17일 날 서울에 가 있었는데 서울 가니까 17일 날 대구 수성관광호텔에서 중견 언론인들하고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참석 안 하겠다. 탄신일에도 참석 안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뭐 우리가 우리도 우리대로 계획을 해가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하는 결정을 내리고 지금 아까 무슨 그때 무슨 말씀하시죠? 새마을 관련해가지고 변화는 네. 진가보존 회장님이나 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렇게 나서셔가지고 연예에 대한 목표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기존 새마을이나 기타 그 구미 시의회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그런 관계를 박수공 전 의원하고도 두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새마을 관계를 지금 현재 시장이 새마을과를 없애겠다 하고 시장실에서 나한테 직접 했어요. 시장 과를 없애겠습니다 하는데 당신은 왜 생각하노?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않기는 내 앞에서 직접 비서실장 있는 데서 비서실장 입회식이 그래 그날 다른 사람들이 같이 갔는데 그 이사들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이사들 제외 전부 다 들어오지 말고 나만 들어갔거든. 들어가 보니까 비서실장이 딱 메모지를 가지고 내 하는 얘기를 전부 다 메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직접 새마을과는 제가 없애겠습니다. 무슨 소리는 내가 하고 그런 거예요. 새마을과 없애면 그래. 이거 새마을과 지금 세계 87개국에 전부 다 그거 했는데 삼성도 가고 금성사도 가고 빈털터리 구미 공단이 있는데 당신 브랜드가 뭐 박정희 브랜드 새마을 아이고는 구미 경제 살리기 뭐 어떻게 하겠단 말이고 그럼 정부에서 집권 여당에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몇 조 줄라 하더나 그런 소리까지 했는데 그래서 새마을과의 정신 그거는 그냥 만들 박수봉 씨하고 그날 마침 여성 여성 회장하고 또 남자 새마을 지회장하고 그 같이 마침 있더라고요. 내가 가니까 그래서 같이 있는 장소에서 새마을에서 시장이 새마을과를 없애겠다 하는데 자네들 뭐 만들 사람이고 구미에 2만 명이 새마을 그 식구들이 있다 하는데 앞으로 전직 저 새마을 관계 한 사람 하면 몇만 명이 될 거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고 그래 하느냐. 그래서 우리도 그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자기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며칠 전에 해서 이철우 의원이 지사가 했다 하는 이야기도 들리는 포항에 각하내려 오실 때 그런 건의를 해가지고 새마을은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참에 시장도 명분도 있고 하니까 아마 새마을과를 다른데 대한민국에 어떤 도시에 새마을과를 다 지우더라도 꾸민 만큼 존속시켜야 된다 하는 게 저도 주장을 시장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내용은 없는 걸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폐지는 더불어민주당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집회를 시작하면서 참여연대에서 하고 있는 발언이라든지 성명서라든지 제가 일주일 동안 내내 분석했습니다. 과연 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 반대를 할까?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황대철 집행위원장이죠. 그분 솔직히 숨쉬는 소리까지도 제가 다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다음에 새마을 지혜에 관련해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불만을 노출했습니다. 새마을을 여기 집회를 하고 있는 우리를 정치 집단이라고 규정했어요. 새마을 정신은 그분들이 지켜야 되는, 원래는 그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그분들이 못 지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선 겁니다. 우리가 자신들이 일을 갖다 해주는데 우리를 가지고 새마을 지키는 숭고한 정신을 더럽힌다. 우리를 정치 집단이다. 우리가 누구하고 집단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 문제를 갖다 많이 짚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성명서를 얼마 전에 발표했죠. 새마을 지혜에다가 권한을 줘가지고 이 바르게 살기 등등 자연보호 이런 단체를 갖다 관리할 수 있도록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안에 자세히 보시면 그 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이것은 또 다른 관변단체를 만들고 또 다른 새마을 단체를 이용해서 또 다른 반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서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을 저희들이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이걸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이 구미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현수막을 치고 왜 저희들한테만 욕을 하십니까? 기존에 하던 민주노총이나 참여를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우리 보수들이 이렇으니까 왜 욕을 하시는지 이분 상당히 유감입니다. 예, 미투데이 정동식 기자입니다. 지금 사실 반대하는 참여연대미 IMCM이 시민단체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투쟁합니다. 끝은 없습니다. 존속하는 데는 지금 좌판이 우판이 이런 말을 써서도 안 되지만 이런 말이 왜 나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새마을 단체는 지금 아까 말씀 새마을 지혜 전도연 출신 누구시죠? 이름이 박수경 씨. 그분도 그래요. 그 새마을 쉽게 말하면 장세영 시장님 말씀하는 거는 장세영 시장님도 그 철학이 좀 달라요. 좀 수상한 데가 많아요, 사실적으로. 정치를 안 쓴다 해놓고 자기는 오늘 그 발표를 정치를 이기면서 이걸 한 결단 내린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말을 안 할 때마다 디비요, 말을. 자, 그런 어쨌든 간에 말거리보다도 새마을 그동안 운영에 오시면서 수고도 많으시지만 사실상 그 부조리 너무 많아요. 돈을 받아 그 막대한 지원을 2만 년의 회원은 쉽게 말하면 정치에 이용한다든지 고루고루 장세형이 말한 것처럼 성의를 미쳐서 이런 못하고 그 회원에 집합해서 많은 돈이 회사에 나가고 하니까 바로 못 썼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부실한 명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참에 어차피 이 정신은 유지가 돼야 된다고 봐야죠. 개인적인 소견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유지하시되 정말 기존에 있는 새마을 지혜고 뭐고 새마을이 재정립돼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없을 건 없애고 정말 새롭게 보면서 새로 결집해서 유지해 나가는 길만이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만일 어때는 지금 정치나 편파나 보수니 잔이 이것을 해가지고 유지 안 됩니다. 계속 끊임없는 그거는 왜 말하냐 하면은 우리도 비판하겠지만은 이 시민들 갈등이라 지금 일반시는 일이 뭔가 하면은 장세영 시장님도 책임이 크고 새마을도 커요. 어떤 그 장세영 시장님이 그 좌파 그 새마을운동 폐지가를 폐지하는 들고 나섰기 때문에 이 문제가 부어져 여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분명한 것은 구미 시민이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라 엄청난 이제 파동이라 이게 안 보이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이편 내편이 돼가지고 대립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 갈등이 이 시민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솔직히 부조리 한 거 어차피 새마을가 존속되고 하니까 전부 다 단체들이고 그 살아있는 아까도 말씀드린 이렇게 16개 단체가 있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모든 걸 새로운 정비로 갖춰서 나가지 않는다면은 세울 수가 없어요. 끝까지 그 반대 집단들은 끝까지 목을 넣어주는 거예요. 바로 어디 그 문제는 돈에 있단 말이에요. 돈에 바로 못 쓰기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조직도 새로 해야 되고 새롭게 제거하셔서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그 생활 지혜는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단체가 출범하면서 참여연대와 같은 그런 진보단체에 맞서는 보수단체로 저희들이 남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남아서 이제가 보수단체가 보수를 견지하는, 그래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런 단체가 다시는 그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왈가불가하지 않는 그런 그 저희들이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요참 말씀드리면은 장시호 시장님에 대한 그 새마을과 폐지에 대해서 각종 언론 보도에서 많은 오보인지 아니면은 무엇인지 많이 나왔습니다. 장시호 시장 제가 만나본 장 딱 5분 만에 장시호 시장님은 정치 육가이다. 안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뭔가 대에서만 들어있다. 저는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지역의 어르신들이 그걸 파악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기존에 그 타성 때문에 젖어버렸어요. 저희들 눈에 보이는 거를 지역 어른들은 계속 설득을 하려고 하고 만나서 술 한잔 먹으려고 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장시호 시장을 설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서는 겁니다. 나서고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장 시장님한테 해당 공무원을 인사조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시장님의 권한문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조치를 요구를 했지만은 그 시장님은 맡기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뭐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고, 또한 유감 표명을 해달라고 했던 거는 그 전에 조율 과정에서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요구를 했던 겁니다. 나갈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조직적 부조량을 없애고 부조량은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새마을 지혜에서 관련되어 있는 건 우리가 이제 보수단체가 같이 단체가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저 관계단체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단체에 끌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했는 거 보면은 우리는 천막 치고 새마을과 폐지 받고 있는데 연례 행사라고 같이 가가지고 경주에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래 했던 게 새마을 지혜입니다. 그 분노는 저희들이 더 많습니다. 저기 추가 질문 하나 할게. 지금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은 47일 동안 농성하면서 경비가 1,000만 원 났다는 사람도 있고 뭐 3천만 원 심지어 6천만 원 났다 하는데 정확하게 대충 경비가 얼마나 났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누가 갚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는 데는 말씀해 보세요. 네, 그거는 좀 질문이 좀 그런데요. 일단 뭐 제가 그 문제까지는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그는 뭐 나중에 따로 뭐 공개할 제가 공개할게요. 경상지대 발전 기자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장 새마을가를 조직하긴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새마을가를 이렇게 인간의 새마을 지혜에 위헌하라고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질문이 미안하고 했습니다. 이게 새마을가를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또 다른 소문이 들립니다. 새마을 공원 테마공원 있죠. 그 운영을 갖다가 새마을 지혜로 넘긴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또 그 관계되어 있는 모분이 또 새마을 그 테마공원에 이원장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관계되어 있는 분이. 그게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새마을 지혜는 해산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새마을 지혜는 해산하고 시민들한테 공모를 통해 가지고 새마을 지혜장을 뽑아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 한 분만 더 주세요. 일단 저 세 가지만 드려요. 일단 보수의 정의가 뭔지를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주장해 주시고, 저는 그 새마을가 기자회견 때 보수가 박정희를 하면은 자타 기자 못 간다 이렇게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저번 그 새마을 기자회견 때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공개 해명 그리고 기자들한테 대한 그 사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거기 하는 게 하고 현재 박정희 기념사업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단 국민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혈세가 많이 나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까지 많이 시도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 혈세를 많이 줄이시고 자체적으로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죠? 보수가 박정희를 지키면 지킨다고 말하면 좌파기자 못 간다 그렇게 말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보수의 정의는 첫 번째 질문이 보수의 정의입니다. 예, 보수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각오가 보수의 정의입니다. 뭐 좌파로 살았든 진보로 살았든 내 것을 지키는 게 아니고 개선 발전하는 게 보수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두 번째, 박정희를 지키면 보수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박정희를 지킨다라고 말하면 좌파 기자를 못 간다. 좌파 기자들이 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분은 여기 꿈비 사례는 아닌데요. 그분이 그래야 제가 좀 많이 야단쳤습니다. 그거는 공식적으로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 그 새마을 관련해서 박정희 기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박정희 기념 사업은 반드시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 노무현 재단뿐만 아니라 박정희 재단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누가 만들었냐? 여기 있는 그 박정희 기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서 만들어가는 게 그 박정희 대통령의 기념 사업을 자생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부연하고 싶은 게 구미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갖다가 숭배하는 신자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막에서 점심 해날라가면서 라면거리 먹으면서 그렇게 버텨줍니다. 만약에 신도가 있고 신자가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집회를 했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여러 기자분들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 간담회를 했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